오송 참사 일주기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오송 참사가 다른 어떤 그 이태원이라든지 최상병 사건에 비해서는 너무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부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 한번 보고요. 내용 한번 다시 여러분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일주기 추모제가 어제 오후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유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합동 분향소에는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 김영환, 이범석 명의로 된 근조 화환도 없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은 유족이 방문하지 않은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 헌화했습니다. 뭐야? 유족을 안 만나? 유족 따로, 따로. 공식 행사 따로. 그것도 정보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윤석열하고 이상민 장관은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최소한 충북도지사 정도는 같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비 오는 날 충북도지사가 대통령실 왔다 갔잖아. 그러니까. 김영환이요. 김영환이.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 빗 속에. 왜 하는지 몰라. 왔다 가서 김영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장모 땅 옆에다가 공사시킨 거잖아. 아이고야. 하여튼 이게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데 진짜 희한하게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오송 지역 주민들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오송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에 수해 났을 때도 야 사진 달라고 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놈들 내려가서 사진 쇼나 하고 총리랑 결과적으로 복구 늦어져 갖고 지금 그 논들 사실상 논 기능을 상실해 버린 상태로 있잖아요. 물론 아이고 논이 나대지돼서 땅값 올랐겠다 뭐 이러고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게 걔네들이 그 하는 수법이잖아요. 어제 논으로 복구 못 할 거니까 그냥 형질 변경 해줘 버리는 거야. 일반 나대지로. 참. 그걸로 해갖고 슈킹을 친 분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 아니, 농사 짓는 분들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농사 이제 짓지 마세요. 땅 올랐으니까 땅값 올라가게 또 형질 변경 해드렸으니까 그냥 땅값 올랐으니까 만족하죠? 얘기 안 할 거죠? 아,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땅 팔아 먹고 살겠지. 아이고야. 아니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문제 제기를 지역 주민들이 안 하니까 더 뻔뻔해지고 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장농들은 어떡해요? 땅 주인들이야 좋겠지. 그래서 땅 빌려서요, 농사 지으시던 분들은 어떡해. 이제 워낙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이직이라든지 추후 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이 끝났잖아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놓고도 관련된 풍수 보상을 거의 안 해주고 끝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인명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건 거지. 그 유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4분이나 되는 이 유족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안에서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되고 그래요. 아니, 요구는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구를 강하게 그 지역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같은 데서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처럼 이거를 진상규명을 위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진상규명이라고 해봐야 공사 책임자 2명 지금 구속해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 2명 구속 기소한 사람들은 무단으로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 임시 제방을 축조한 현장 소장 전모 씨와 감리단장 최모 씨인데요. 전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제방 책임자 14명 추가로 기소했고 이후엔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 충북소방본부의 공무원 26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보세요. 이게 시장도 청주시 시장, 이범석, 초선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충북도지사 국민의힘이잖아. 김영환. 어떻게 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일 그래도 벌어지고 나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으로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 없는 일종의 음. 이제 저기인 거기 때문에 민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충청도에서 이만큼 민심을 받아들여서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만 희생양으로 삼느냐? 그냥 처벌하는 척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재해는 완전히 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제방을 다리공사 한다고 헐고 임시 제방을 뚝을 쌓고 비닐로 덮어놓은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공사,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방을 허물어버리고 차들 지나가기 좋으라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장 소장이 이거를 책임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뚝이 터져갖고 침수로 이어진 건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설계 도면을 갖다 줬기 때문에 자기가 헐었다는 거야.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했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상 이번 인재의 가장 큰 책임자는 행정중심도시 복합청이에요. 건설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윗선 기소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쪽은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했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1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세종 행정도시를 만들 때 세종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을 비롯한 이런 거에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세종시 전용으로 만든 거야. 차관급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관급이고 한 120명 정도가 있고요. 1년 예산은 2천억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세종시를 개발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행정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단 말인데 세종시가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안에 내부 지원 시설이나 인프라가 끝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 상황이란 얘기지. 그럼 사실 이게 해체되거나 축소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세종시 안에만 있어야 될 애들이 주변 도시 개발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키운 거야. 즉 국비로 도지사나 뭐 중심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같은 사람들이 발주해야 될 공사를 원래 세종만 하기로 했던 행정부 복합청이 이걸 끌고 간 거야. 행복청장이. 그래서 그 공사비를 집행을 자기가 한 거예요. 국비로 해야 될 공사를. 이게 지금 청주시죠? 청주시장이 해야 될 공사를 이 행복청장이 땡겨가지고 하면서 공사비를 아끼겠다고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제방을 허물고 공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거야. 당시에 행복청장은 이상래 씨라는 분인데 서울대 나왔고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캠프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게 핵심 정책통이었고요. 원희룡이랑 동기입니다. 서울대 법대, 그다음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그다음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 제13대 행정중심 복합. 그래서 얘가 13대인데 비건설 부문, 그러니까 정치인이 청장으로 온 케이스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5월 달에 왔어요. 5월 달에 와서 처음 저지른 게 청주시 공사를 지가 뺏어서 한 거야. 사고가 난 사람이 죽었네? 8월 달에 그만두고 튀었어요. 그래서 얘는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완성한다 그래갖고 원희룡이 꽂아줬어.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 꽂아준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던 놈이니까. 꽂아주자마자 첫 번째에서 큰 사고를 쳐버렸는데 그거를 무마해주기 위해서 자리 옮기고 엉뚱한 놈만 때려잡아가지고 지금 이 새끼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래 행안부에 관료였어. 행안부 밑에 있다가
관료해봐야 이 생기는 게 없잖아. 어? 그러니까 행복총장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고, 말도 안 되게 청주에 가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 꼴을 만든 거예요. 아마 잘 됐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그 행정도시에서 일어나는 도로 건설이나 다리 교량 건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가 맡아갖고 하려고 할 요량이었어. 근데 첫 번째 청주에서 오송 사태가 생기니까 석 달 만에 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석 달 아니고 1년 3개월. 아, 1년 3개월. 아, 네. 그렇죠. 1년 3개월, 이게 사고 치고 난 뒤 1년, 이게 취임한 1년 3개월 만에, 사고 난 지 석 달 만에 튀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수사를.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없어지고 난 상황에서 모든 피해자들은 나는 잘못이 없다. 위에서 시켜서 한 거다라고 설계도면을 내고 있어. 이거 대법원 가잖아? 100% 무죄 나요.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을 엮어도 애초에 그 위에서 지시가 잘못 내려온 걸 따른 것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임의 여지가 없다고. 이 설계도가 설계 변경된 이 설계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변호인들이 그걸 냈어요. 당연히 1심에서 무죄될 줄 알았대. 근데 엄청 세게 때려버린 거야. 결국 이런 식으로 정권 끝날 때까지 몰고 갈 겁니다. 앞으로도 3년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처벌했다라는 명의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지금의 그 이상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례를 파면 행안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종 비리나 공사 발주에 대한 비리가 또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대로 묻힐 거라는 거지. 정말 이 나라는 되는 게 없어요. 특히나 윤석열과 김건희 파들이 연루가 돼 있는 사건이면 법적 정의, 제대로 된 조사, 처벌을 기대할 수조차가 없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지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를 주든가, 아니 불구속으로라도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 아예 빼버려, 아예. 근데 어쨌든 이 법원에서는 이 최 씨하고 전 씨하고 최 씨인데 1심에서 각각 7년 6개월, 징역 6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책임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시켜서 했는지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근데 마음대로 할 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왜 해요? 기존의 제방을 왜 허물어? 그러니까. 어쨌든 다리 지나가는데 그 덤프트럭 안 빠진다고 거기 길 낸다고 제방을 허문 거 아니야, 미친 새끼들이.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권이 바뀌고 이 행복총장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반드시 캐야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 자체가 원희룡을 비롯한 국토교통부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놈들 통해서. 애초에 정당인이 이런 토목공사의 사장을 맡는 것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낙하산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이번에 토목 사업을 좀 하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닐 거라고. 신복을 보내놓고 뽑아먹기를 하려고 거기를 갔을 거야. 뽑아먹기 제일 좋은 데가 토목 건설 쪽 그렇죠. 아닌가요?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뽑아먹기. 그래서 아마 이 사고 안 났으면 내가 보기에 이 새끼가 양평 고속도로 지었을 놈이에요. 딱 그 그림이잖아, 지금. 아무튼, 나중에 꼭 찾아내서 처벌합시다.